절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다. 단 하나의 문장.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에게 거부당하고 능력 없다고, 자격 없다고 평가받고 버려진 그 여자.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년. 그녀는 수십 번 실패하고 수백 번 넘어졌지만 끝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해외 재벌 기업이 그녀의 회사를 인수합니다. 12년 후, 글로벌 재벌 후계자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함께 갑시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그 남자의 집.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그들에게 그녀는 단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기억하죠. 저를 평가하던 분들이었잖아요. 이젠 그녀가 누굴 평가할 차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가받던 여자가 평가하는 여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좌절, 도전, 실패,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한 여자의 처절한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주인공, 수아의 이야기는 늦가을의 어느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6살.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던 수아는 3년을 사귄 남자친구 준혁이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준혁이는 수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곁에 있어줬고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 그날 준혁이는 수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결혼 이야기도 꺼내볼게. 수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새 옷을 사고 선물을 정성껏 골랐습니다. 백화점에서 고급 한과 세트를 샀고 어머니를 위해 명품 스카프도 준비했습니다. 월급의 거의 절반을 쓴 금액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라고 합니다. 준혁 씨와. 하지만 준혁이네 집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혁 어머니는 차갑게 수아를 훑어봤습니다. 준비한 선물을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소파에 앉은 채 신문을 보며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이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아예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 그리고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잠깐 밖에 나가 있어. 엄마, 그게 나가 있으라고 했어. 준혁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수아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수아 씨. 우린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수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맞지 않아요. 우린 3대째 의사 집안이고 준혁이 아버지는 대학 교수예요. 근데 당신 아버지는 뭐 하시죠? 작은 식당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수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회사. 중소기업이죠? 연봉이 얼마나 돼요? 당신이 준혁이랑 결혼하면 우리 친척들 모임에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기준이 있어요. 학벌, 집안 배경, 경제력. 당신은 하나도 맞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절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준혁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현실을 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가족 전체가 망신당해요. 이건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의 문제예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준혁이랑은 깨끗하게 헤어져요.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아는 그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혁 씨에게 잘 지내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어떻게 됐어? 괜찮아? 수아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부모님 설득할게.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내 부모님 말이 맞아. 우린 맞지 않아. 수아야, 제발. 고마웠어, 준혁아. 행복하게 살아. 수아는 돌아섰습니다. 준혁의 부름도 뒤로 한 채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증명할 거야. 내 가치를, 내 능력을. 언젠가 반드시. 그날 밤 수아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울로 떠났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수아에게 그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처음 6개월은 생존의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마케팅, 브랜딩, 창업, 비즈니스 모델. 공짜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봤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결심했습니다. 창업을 하자. 내 사업을 시작하자. 수아의 첫 번째 사업은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자본금 100만 원. 옥탑방 한켠에서 밤새 구슬을 꿰매고 귀걸이를 만들고 목걸이를 디자인했습니다. 첫 달 매출 23만 원. 두 번째 달 매출 15만 원. 세 번째 달 매출 8만 원. 안 되는구나. 재고는 쌓이고 돈은 없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6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손해는 300만 원. 수아는 다시 알바를 뛰며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두 번째 도전. 이번에는 온라인 과외 중개 플랫폼이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을 연결해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개발자를 구하고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투자금 800만 원. 하지만 3개월 만에 사용자는 겨우 10명. 수익은 0원. 개발자와 디자이너에게 월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는 꼭. 그들은 떠났고 플랫폼은 문을 닫았습니다. 손에는 1200만 원. 수아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 번째 도전. 건강 간식 구독 서비스. 실패. 네 번째 도전. 반려동물 용품 쇼핑몰. 실패. 다섯 번째 도전.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 실패. 5년이 흘렀습니다. 수아의 나이는 이제 31. 통장 잔고는 47만 원. 빚은 3천만 원. 어느 날 밤 수아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5년 동안 실패만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자신은 빚만 잔뜩 지고 30대가 되어서도 옥탑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그냥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 걸.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수아야, 괜찮니? 너 목소리 왜 그래? 아빠, 딸 힘들지? 아빠가 다 알아. 근데 말이야.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도 식당 처음 시작했을 때 3번 망했어.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너희 엄마랑 싸우고. 근데 포기 안 했어. 왜냐하면 아빠는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 아빠. 수아야, 넌 아빠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어.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시도한 사람만 실패할 수 있는 거야.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버텨봐. 수아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아는 지난 5년간의 실패를 분석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해. 남의 아이디어를 따라하지 말고. 수아가 가장 잘하는 것. 바로 연결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것. 수아는 B2B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자본금은 거의 0원. 그녀가 가진 건 오직 노트북 하나와 5년간의 경험, 그리고 불굴의 의지뿐이었습니다. 첫 고객은 작은 화장품 제조회사였습니다. 수아는 그 회사를 대형 유통사와 연결시켜줬습니다. 계약 성사. 수수료 500만 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고객, 세 번째 고객. 6개월 후 수아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1년 후 직원 3명을 고용했습니다. 2년 후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수아는 드디어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업 7년 차. 수아의 회사 커넥트 브릿지는 이제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연매출 50억 원. 직원 30명.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최고의 B2B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GLOBA LVEST 파트너즈 싱어포. 제목 파트너십 인콰이리. Dear Ms. SUA We are interested in your business model. 싱가포르의 글로벌 투자 회사였습니다. 수아는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진짜였습니다. 2주 후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 수아는 GLOBA LVEST 파트너즈의 아시아 담당 이사를 만났습니다. 수아 씨,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 회사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아직 작은 회사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만든 네트워크와 노하우는 아시아 전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제한 금액 100억 원. 지분 30%. 조건 아시아 시장 진출. 수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수아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지분을 넘기는 것. 회사가 더 이상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수아는 결정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됐고 수아의 회사는 글로벌 투자사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거대 재벌 기업 로선버그 그룹의 수아의 회사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회사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인수 금액은 500억 원. 그리고 당신은 우리 그룹의 아시아 총괄 디렉터가 됩니다. 수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7년 전 빚 3천만 원을 짊어지고 한강 다리 위에 섰던 그 여자가, 5번의 실패를 겪었던 그 여자가 이제 500억 원 규모의 M&A 제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로선버그 그룹의 아시아 총괄 디렉터가 됐습니다. 급여는 연 5억 원, 스톡옵션 포함. 유럽 본사와 아시아를 오가며 일하게 됐습니다. 수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세계를 다니고 5성급 호텔에 머물고 명품 브랜드를 입고 글로벌 CEO들과 미팅을 하는 사람. 그녀의 능력은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을 짜고 수십 개의 M&A를 성사시키고 수백억 원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로선버그 그룹의 후계자이자 젊은 CEO인 에릭 로덴버그가 직접 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수아, 당신의 능력을 본사 이사회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요? 네. 아시아 허브를 서울에 만들 계획입니다. 당신이 총괄해주세요.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1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수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빈손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글로벌 기업의 핵심 임원으로. 비행기 안에서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많이 왔구나. 인천공항. 12년 만에 밟는 한국 땅. 수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백 까르띠에 시계. 그녀의 뒤로 비서 2명이 따라왔고 공항에는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로선버그 그룹 코리어의 사무실이 강남 한복판에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는 아시아 총괄 디렉터로서 첫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 논의. 모두가 그녀를 존중했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수아의 비서가 말했습니다. 의사님, 다음 주 파트너사 미팅 일정입니다. 그 중에 준성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성 메디컬. 네,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준혁. 12년 전 그 이름. 수아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 회사. 어떤 상황인가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투자 유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저희와의 파트너십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아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로선버그 그룹 코리어 회의실. 수아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올렸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 그녀는 이제 누가 봐도 성공한 글로벌 임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성 메디컬 대표 이준혁입니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의 부모님도 함께였습니다. 준혁이 수아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아? 준혁 어머니도 수아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수아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선버그 그룹 코리어 아시아 총괄 디렉터 박수아입니다. 앉으시죠. 준혁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전문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준성 메디컬의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재무 구조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유치가 절실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고. 수아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좋습니다. 하지만 경영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난 3년간 적자 누적. 현금 흐름도 좋지 않고요. 준혁 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이 기술만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발. 수아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2년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네요. 그때는 제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죠. 준혁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아 씨.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아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시다. 지금은 비즈니스 미팅이니까요. 그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로는 투자가 어렵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준혁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아니, 이사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회사가 망하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에릭 로덴버그 CEO가 들어왔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완벽한 수트를 입은 유럽의 재벌 후계자. 수아 미팅 중이었군요. 실례가 되었나요? 수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CEO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준성 메디컬과의 미팅이었습니다. 에릭이 준혁 일행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들이 준성 메디컬 측이신가요? 준혁이 일어서 인사했습니다. 네, 대표 이준혁입니다. 에릭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 당신 판단은? 현재로선 투자 가치가 낮습니다.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답이죠. 수아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준혁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 씨. 제발. 우리 회사가 이대로 망하면. 수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2년 전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현실을 보라고 하셨죠. 준혁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건은 부결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에릭이 말했습니다. 수아, 잠깐. 내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세요, CEO님. 준성 메디컬의 기술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내일 제가 직접 공장을 방문해도 될까요? 수아도 함께요.
준혁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에릭이 수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수아, 괜찮겠어요? 직접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시죠.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12년 전 자신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 이제 그들이 자신에게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수아는 12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울던 그 여자. 나는 증명할 거야 라고 다짐했던 그 순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이제 증명했습니다. 에릭과 수아는 전용 차량을 타고 준성 메디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에릭이 물었습니다. 수아, 어젯밤 좀 이상해 보였어요. 저 사람들과 무슨 인연이라도 있나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은 저를 평가했죠. 부족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에릭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말도 안 돼요. 내가 아는 수아는 이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평가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죠. 그래도 사람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면 그건 그들의 실수예요. 준성 메디컬 공장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준혁과 그의 부모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며 수아는 그들의 기술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기술은 혁신적이었습니다. 비침습적 혈당 측정 기기.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에릭이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시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준혁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네, 전 세계 당뇨 환자가 5억 명입니다. 이 기술이 있으면. 에릭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 당신 생각은? 수아는 차분하게 분석했습니다. 기술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영입니다. 지난 3년간 잘못된 투자 결정, 마케팅 실패, 현금 흐름 관리 부실. 이 모든 게 경영진의 판단 미스입니다. 준혁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투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준혁이 눈을 빛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경영권을 넘기셔야 합니다. 저희가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고 이준혁 대표님은 CTO로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준혁 가족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대신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 준혁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물러나야 하는 건가요?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이사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 결정권은 없습니다. 준혁이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다니. 하지만 아버지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에릭이 말했습니다. 그럼 법무팀과 계약 절차를 진행하시죠. 수아, 당신이 이 프로젝트 총괄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혁 가족이 나갔습니다.
나가기 직전 준혁이 수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야. 아니, 이사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아는 에릭을 보며 말했습니다. CEO님 먼저 가 계세요.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에릭이 나가고 수아와 준혁만 남았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해. 12년 전에 수아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준혁아.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아니야, 꼭 해야 해. 나 그때 정말 바보였어.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부모님 말씀만 듣고. 수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나 너를 원망하지 않아. 정말이야. 하지만 있잖아,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거절당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더 강해졌어. 오히려 감사해.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아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아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어, 준혁아. 너는 내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아, 준혁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수아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CTO가 되길 바랄게. 기술은 정말 훌륭하니까.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정말 고마워. 수아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른 수아. 에릭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좋은 결정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프로페셔널하네요.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 나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어. 그저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증명했어. 준성 메디컬은 로선버그 그룹의 투자와 경영 노하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제품이 FDA 승인을 받았고 글로벌 유통망이 구축됐고 주가는 10배 상승했습니다. 준혁은 훌륭한 CTO로 자리 잡았고 그의 부모님도 회사가 살아나는 것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수아는 로선버그 그룹 이사회의 정식 멤버가 됐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실패한 창업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런칭 행사장. 수아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아입니다. 수백 명의 창업자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5번 실패했습니다. 5번이나요? 빚은 3천만 원까지 쌓였고 한강 다리 위에 서본 적도 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번째 도전에서 성공했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하고 거절하고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한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젊은 창업가가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사님, 저 투자사에서 3번이나 거절당했어요. 포기해야 할까요?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3번. 저는 5번 실패했어요. 계속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수아는 호텔 루프탑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12년 전의 나야.
거절당하고 울던 그 여자야. 우리 여기까지 왔어. 정말 멀리 왔어. 이제는 알아. 그 거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를 평가하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증명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도울 차례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수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복수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거절당하고 무너지고 하지만 결국 일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 당신은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배경이 안 된다고 거절당한 적.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 평가는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시각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그들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아도 5번 실패했습니다. 5번이나 망했고 빚쟁이가 됐고 한강 다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번째 도전에서 성공했고 7년 뒤 글로벌 기업의 주목을 받았고 12년 뒤 아시아 총괄 디렉터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둘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셋째,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성장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둡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수아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와, 나 정말 멀리 왔네.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거절을 딛고 일어서려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평가하던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평가받던 여자에서 평가하는 여자로.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증명한다.